당신의 투자를 높은 곳으로 유안타증권. 안녕하세요.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손현정입니다. 오늘 가져온 종목은 그린플러스입니다. 이 종목은 스마트팜 시공으로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알루미늄 압출도 하고요. 또 이 스마트팜 시공이랑 자재 생산이 주력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국내 최대 스마트팜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팜 정책이 드라이브가 이제 걸리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회사를 통해서 장어 양식 사업과 딸기 재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해외 사업의 매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올해는 정책과 해외 수주 그리고 실적 모든 게 좋은 상황입니다. 스마트팜 수주가 지금 숫자로 확실히 호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부 정책이 이제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.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쌓인 수주 잔고만 해도 300억이나 됩니다. 작년 매출 규모가 전체적으로 589억 원에 불과했다면 올해는 이 수주가 300억이 쌓였고 리드타임이 3개월에서 7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에만 매출에 반영될 수 있는 규모가 300억 정도 된다라는 점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지금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비중 비교를 해보더라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 4.5% 정도 되고요. 전 세계에 평균적으로 17% 정도는 스마트팜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.4%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극적으로 좀 수주 잔고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정부 정책의 힘을 잇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천과 양구 그리고 상주 등 다수 공공 스마트팜 프로젝트 계약을 이 그린플러스가 체결을 한 거고요. 또 1월에는 꽤 큰 규모의 신안에서 89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습니다. 이런 부분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만큼은 장사를 잘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뿐 아니라 해외 수출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. 원래 과거부터 21년도에 호주랑 좀 단독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는데 그 뒤로 코로나다 보니 아무래도 수주가 계속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. 하지만 올해부터는 호주 쪽도 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작년에 드라이브를 건 게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스마트팜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지난 3월 4일에서 8일 호주 퀸즐랜드 스마트팜 무역단이 그린플러스를 방문을 했습니다. 스마트팜의 이 아무래도 공급 계약이 지금 앞둔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. 올해 2분기쯤에는 이 수주 계약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올해는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. 또 이뿐 아니라 지금 카타르 쪽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사업 지원 정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.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는 정부가 카타르와 1차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. 이건 그래서 중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이미 동사 같은 경우에는 UAE랑 스마트팜 시공 경험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의 중동 네옴시티라든지 중동 쪽의 인프라 그리고 스마트팜 쪽의 개발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면 수출 쪽으로도 정부 정책이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스마트팜 시공 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캐시카우 사업군으로는 알루미늄 사업부도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계속 어느 정도의 플랫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면 이제는 북미 전기차 소재 쪽으로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약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전기차량 신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외형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요인이 된다는 만큼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. 사실 또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가고 고정비가 나가고 또 투자 쪽으로 계속 비용이 나다 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했던 사업군입니다. 그런데 장어 양식
사업과 딸기 등 작물 재배 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에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만큼 실적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생물 장어를 했다가 2019년에는 상당한 매출도 좋았습니다. 84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이 21%나 이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장어 쪽에 이 생태계가 조금 힘들어지게 되고 장어 전문점들도 조금 영세하게 되면서 어려운 사업으로 좀 치중이 되었는데요. 하지만 지금 또 가공 공장을 준공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살아나게끔 지금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부터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가공 장어 쪽으로는 이제 대형 장어 전문 체인점뿐만 아니라 B2B랑 B2C 그리고 온라인 판매까지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도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른 자회사 이 그린 K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겨울용 딸기 쪽으로만 조금의 매출이 발생을 했었는데요. 그러니까 스마트팜 시공을 본업에서 하고 스마트팜 재배를 이쪽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작년 12월에 당진에 스마트팜 복합 단지를 약 200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인 8,500평 규모로 스마트팜 복합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수직 농장도 있을 거고 식물 공장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부터는 확실히 재배 쪽으로도 매출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원래 평택에서 하던 겨울용 딸기뿐만 아니라 여름용 딸기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. 쪽파도 하게 되었고 또 엽채류 쪽도 할 수 있다는 만큼 올해는 좀 매출이 기대돼서 BEP를 넘어가는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올해 실적은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. 말씀드린 정부 정책이 끌어주고 또 호주 진출까지 가고 자회사들까지 정상화가 된다면 올해 매출액은 저는 9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7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그린플러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.